야, 살다 살다가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에 빠져서 나라를 이렇게까지 망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제 채널A에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온 겁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썼는데요. 그 내용에 아주 충격적인 게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12구 참사 당시에 이상민 장관을 잘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했다는 건데요. 독대됐던 당시의 내용을 담으며 이상민 장관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다,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자기는 12구 참사 관련해서 강하게 의심하는 게 있다, 그래서 결정을 못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12구 참사는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얘기했다는 건데요. 12구 참사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됐다는 겁니까?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지도 의문인데, 결국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던 것들입니까? 극우 유튜버를 믿고 이상민 씨를 끝까지 지켜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김진표 전 의장은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을 대통령이 그대로 내뱉는 거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떤 위치였습니까?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국회의장인데 대통령한테 저런 말을 안 하면 누가 저런 말을 하죠? 왜 이렇게 말을 참았는지도 의문인데요. 그냥 눈치를 본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무슨 대화와 타협과 협치의 차원입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러니 이와 관련한 다음 기사에서 채팅이 3,000개 가까이 달렸고요.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12구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걸 막아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죠. 극우 유튜버에서나 떠드는 소리를 대통령이란 인간이 한 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은 거고요. 설마 하던 얘기들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말로 그대로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는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게, 대통령한테 본인이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때 당시에 얘기도 안 하고 회고록에 저렇게 써놓으면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반응도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튼 그러자 용산에서는 난리가 나겠다 싶어서 바로 대응에 나서는데요. 멋대로 왜곡을 했다는 겁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렸다고 그게 개탄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용산 입장에서도 멘붕이 올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도 설마 하던 거를 기정사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이 역풍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에 대해서도 거짓 정권이다, 윤석열의 견적이 딱 나온다, 반성이나 사죄란 걸 모르는 인간들이다, 이런 후폭풍이 바로 이어지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즉각 비판에 나섰죠. 12구 참사의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당당하게 밝혀라,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왜 내팽개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은 시민들이 했었는데, 그에 대한 퍼즐이 또 맞춰진 겁니다. 결국 극우 유튜버를 믿고 국정 운영을 하니까 12구 참사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문제가 터지는 건데, 여전히 대통령실도 이걸 지키고자 하는 걸 보면 문제의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각에선 얘기가 나왔던 게, 옳은 소리를 하던 사람들은 진작부터 내쫓겨졌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대통령이 그냥 극우 유튜버 보고 음모론을 신봉하는 게 지금 2023년,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거고요. 이러니까 국힘 김웅씨도 비판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다,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봐라. 앞서 보셨듯이 강력 반발한 용산 대통령실과 국힘의 주류 반응과는 다른 말을 한 겁니다. 계속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한 건데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물론 이미 김웅 같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힘 주류가 들을 리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실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당장 중요한 건 뭡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바꿀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형 사고가 또 하나 터졌는데 유일한 해법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고 책임자들 처벌하는 거지만 그걸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극우 유튜버에서 그런 걸 하면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을 어떻게 극우 유튜버라고 봅니까? 문제가 지금 사방에서 터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JTBC에서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요. 문제에 회수한 그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또 등장한다는 겁니다. 숨가쁜 통화가 여기저기서 이어졌다는 건데요. 분명히 조태용 씨는 이런 말을 했었죠. 최혜병 조사 관련해선 안보실이 디테일을 가지고 챙기거나 간섭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었지만 정작 드러난 내용을 보면 문제의 그 8월 2일날
임기훈 씨와도 연락을 주고받고 이종섭 씨와도 연락을 주고받고 무려 10차례나 연락을 했다는 거죠. 결국엔 조태용, 임종득, 임기훈 이렇게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도 다 드러난 거고요. 지금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 대표도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한 그 이 씨가 임성근 포스터 만들기 추진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폭로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범 아닙니까? 평소에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자랑하고 다녔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골프 모임 관련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사성장군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을 추진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임성근의 팬카페 회장이나 마찬가지라는 건데 이런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또 김건희란 사람이 등장한 거냐 이런 반응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무리해서 초유의 수사 외압을 벌였는지 반드시 그 이유를 밝혀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섰고요. 신범철 전 차관, 유재현 법무관리관 이들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외로도 강희구 부속실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전 대표 이 씨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결국에는 수사 외압에 주가 조작범이 개입했다면 이건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는 거고요. 이런 막장스러운 소식들 때문에 분노한 시민들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굉장히 빠르게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에 벌써 40만 임박한 상황인데요. 37만 명 가까이 된 상황이죠. 오늘 안에 이거 40만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40만을 넘어 50만 빨리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실 수 있도록 댓글로 관련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고요. 이런 와중에 수세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해병대 예비역단체에서 나섰다고 하죠. 심지어 김은국 씨도 나서서 좌파 해병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고요. 질질 끌면서 언제까지 들이댈 건가? 이 들이대란 말 좀 그만하길 바랍니다. 이 언제적 써먹던 얘기를 지금 여기다 갖다 붙이면서 좌파 해병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그러면서 앞으로 특검 반대 투쟁에 나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병대 특검 반대 피켓을 들면서 저런 식으로 거리로 모인 거고요. 야, 정말 끔찍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이를 먹더라도 저런 식으로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들이 해병대 정신을 팔면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기나 할까요? 그러면서 군의 작은 실수로 축소해버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책임자들 다 빼주고 그냥 작은 실수 취급하면 세상에 처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더니 갑자기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서도 사퇴하라고 맹공을 펼치는데 정청래는 해병대를 더 이상 능멸하지 말라고요? 정청래 위원장이 해병대를 능멸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해병대를 능멸한 게 임성근 사단장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입니까? 아니 좀 적당히 좀 해야죠. 이종섭 같은 사람이 대놓고 국회의원들의 말을 가로막고 끼어들고 정작 그래놓고 증인 선서는 거부하고 이런 인간들이 지금 국방부, 해병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힘 의원들도 괜히 정청래 위원장 말꼬리 잡으면서 재소까지 한다 그러고 하지만 정청래 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태도 논란이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럼 지금 저들과 대화와 타협, 온건한 협상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 상대방과 말이 통해야 대화를 하든 협치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보여준 모습을 무려 지난 2년 동안 기다리고 참았는데 뭐 언제까지 저렇게 태도 논란이 내모내야 할 겁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하는 다른 사람들이고요.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좀 정신 좀 차려라. 언제부터 병사 목숨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게 자유우파의 특징이 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서 제일 어이없는 게 바로 김은국인데요. 저 인간은 최해병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침묵하냐고 비판을 받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국힘을 응원했고요. 총선 과정에서도 열심히 국힘을 옹호해서 한동훈 씨와 결국에 저렇게 독대까지 합니다. 이걸 자랑이랍시고 여기저기 또 떠들어댔는데 이런 식으로 해병대 팔지 말라는 비판을 두고는 누가 파냐? 내가 살렸다. 너나 팔지 마라. 이런 감정적인 대응을 보여서 많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요. 해병대 정신을 그렇게 팔아놓고 무엇이 해병대 정신인지도 모르고 그저 국힘 옹호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놓고는 결국엔 저렇게 감사패를 받고 자랑하는 거 이게 안 부끄러울까요 진짜? 아무튼 당사까지 초대를 받고 섭섭한 마음 다 풀겠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김은국 씨 TV에서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